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연단에 선 한 남자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 되는 사회. 저 정호준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중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 방송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SNS 실시간 창은 응원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연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10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은 그보다 묵직한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정갈하게 치워진 거실. 김수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영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 그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진은 수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저 집은 언제 손자 소식을 들으려나?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지. 그 말들은 수진의 귓가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서울의 유명 한의원을 전전했습니다. 날카로운 침이 팔과 다리에 꽂힐 때마다 눈물이 찔끔 솟아올랐습니다. 쓰디쓴 약탕기 냄새. 검게 졸여진 한약을 들이킬 때면 목구멍이 막히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은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아기만 생긴다면 이고초도 다 참을 수 있어. 소문을 쫓아 무당집도 찾아갔습니다.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검붉은 연기, 부적붙은 벽, 낯선 무당의 눈빛. 무섭고 두려웠지만 수진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은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약수터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두 손이 얼어붙었지만 빈 물통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10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내려오다 무릎이 돌부리에 부딪혀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 약수를 들이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제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제사날이면 수진은 새벽부터 불 앞에 서서 수십 가지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허리가 휘어지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친척들의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라니. 호준이가 불쌍하지 뭐. 친척 모임 때마다 수진은 서러운 눈빛을 느껴야 했습니다. 앞치마는 제사 준비로 기름때가 묻고 손끝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시집살이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날랐지만 마음속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진료실, 긴장된 공기. 의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분이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냉동 정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호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서자 호준이 수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로 집안에는 말하지 마. 알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장손인 내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수진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좀 더 찾아봐라. 굿이라도 해야지. 내가 애를 안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호주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돌아와선 수진을 탓했습니다. 내가 정씨 가문의 장손인데 내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내가 애만 낳았어도. 그 말이 돌처럼 떨어져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장영 씨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완벽한 이혼. 단지 수진의 이름 석자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울퉁불퉁한 길 위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눈물이 차갑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둑한 모텔방. 수진은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두고 낡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단 하나 떠오르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세아야,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친구 송세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됐어.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낳고 싶어. 시술을 받을 거야. 세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현실 좀 봐. 혼자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해. 차라리 그냥 잊어.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아야. 나는 내 아이를 꼭 낳을 거야. 내 핏줄 내 삶의 이유니까. 세아는 한숨을 내쉬며 끝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곁에 있어줄게. 대신 혼자서만 버티려 하지 마. 며칠 뒤 수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의 냉동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먼저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르몬 주사를 일정에 맞춰 스스로 맞으셔야 하고 이후 정자를 주입한 뒤에는 착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두려움, 성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시댁과 호준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난 해낼 거야. 그날부터 수진은 원룸 화장대 위에 주사기를 늘어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스스로 배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따끔한 고통, 울컥 차오르는 눈물. 그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고통쯤이야. 며칠 뒤 병원에서 냉동 정자를 주입하는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짧은 절차였지만 수진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후 기다림의 시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약속된 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기계에서 작은 점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성공입니다. 순간 수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내 아이가 생겼구나. 임신 소식은 그녀에게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진은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이라고요? 하나도 벅찬데 둘이라니. 그러나 아이를 키우려면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세아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 번역일이 들어왔어.
내가 독일어 전공했잖아. 내가 하면 돼. 그날 세아가 소개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짙은 눈매, 어눌한 한국어 사이에 정확한 독일어 발음이 섞였습니다. 수진 씨, 문장 감각이 좋아요. 우리 좋은 팀이 될 겁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밤에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책과 사전, 원고지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원고를 붙잡고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첫 번째 번역 원고가 마감되던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퀄리티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드릴 겁니다. 수지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루카스는 말했다. 그 돈 그냥 두지 말고 투자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굴리면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조언대로 수지는 조금씩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수진이 번역한 독일 소설이 한국어로 출판사 매대에 올랐습니다. 서점에 놓인 책을 몰래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어지는 프로젝트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의 에세이를 독일어로 번역해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다시 독일의 교양서를 한국어로 옮겨내면서 출판사 내 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루카스는 그때마다 격려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번역가입니다. 임신의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쌍둥이를 품은 몸은 남들보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입덧은 거세게 몰려왔고 길을 걷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가게 안에 진열된 메론을 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엔 동전 몇 개뿐. 결국 값싼 참외를 사와서 씹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어.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쌍둥이를 품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밤이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임신 5개월이 되자 배는 이미 다른 산모들의 막달에 가까울 정도로 불러왔습니다. 옆으로 돌아누울 수도 없어 밤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빵집 앞에서 멈춰서서 진열장 속 멜론빵을 한참 바라보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싼 과일 대신 참외를 사서 이걸로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발톱조차 손이 닿지 않아 결국 세아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가 없어. 세아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발톱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출산의 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산모가 한 아이를 낳을 때 수지는 2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진통은 2배로 몰려왔습니다. 분만실에 울음소리가 퍼졌을 때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홀로 땀에 젖은 머리칼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 있던 건 세아와 루카스뿐.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씁쓸한 공허감이 번졌습니다. 이 순간 저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안은 채 루카스와 세아에게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외국 남자랑 나온 거 아냐? 그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쌍둥이 미니와 준이. 예방접종 날 쌍둥이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병원에 들어서는 수지는 늘 긴장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면 수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자, 미니야, 이모 손 꼭 잡아. 금방 끝나. 세아의 도움 덕분에 수지는 겨우 두 아이를 달래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외출 또한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방에는 기저귀와 분유, 옷가지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기까지 2시간이 걸리기 일쑤였고 밖에 나가면 주변의 시선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 남편은 없나 봐? 혼자서 애둘을 키운대. 수군거림은 귀에 박혔지만 수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괜찮아. 내 아이들이 있으니까.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쌍둥이는 꼭 번갈아가며 울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음을 멈추면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젖병을 씻으며 거울 속 퀭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 맞아?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원의 집은 지난주에 놀이공원 다녀왔대. 사진도 가져왔어. 우리도 도시락 싸서 놀러 가자. 응?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에 수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불을 켜고 수지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어 김밥을 말고 달걀지단을 곱게 부쳤습니다. 소시지를 십자로 잘라 문어 모양으로 만들고 사과는 껍질을 돌돌 깎아 토끼 귀처럼 세웠습니다. 달걀 프라이 위에는 케첩으로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주방 창가에 놓인 달빛 아래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도 내일은 친구들처럼 신나게 웃을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도시락 가방을 챙긴 수지는 전화를 걸었다. 세아야, 나 오늘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려고 해.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줄래?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웃는 얼굴 봐야지. 햇살 좋은 주말, 네 사람은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풍선과 솜사탕,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풀어놓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엄마가 밤새 준비한 도시락이다. 마음껏 먹어. 아이들은 김밥을 한 입에 물고 소시지를 집어들며 깔깔 웃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수진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러나 눈길은 자꾸 다른 가족들에게로 갔다. 아빠 어깨 위에 올라 무등을 타는 아이들, 놀이기구 앞에서 손을 잡아주는 아빠. 미니와 준이도 그 모습을 보고 속삭였다. 엄마, 우리도 아빠랑 타고 싶어? 수지는 순간 말이 막혔다. 애써 미소만 지어 보였다. 잠시 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던 순간 세아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때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나간 것이다. 순식간에 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미니야, 미니야.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렸다. 주위를 헤매던 순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 손을 잡고 돌아온 민희는 눈물범벅이었다.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서. 세아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이렇게는 안 돼.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해. 내가 인맥을 통해 호준 씨 근황을 알아봐 줄게. 며칠 뒤 세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호준 씨 재혼했대. 아들도 있대. 새 가족이랑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 전화기를 놓친 수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래, 그는 나 없이도 행복하구나.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멈춰 있는데. 그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번역 원고와 씨름했다. 커피잔에는 늘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고 사전에는 메모지가 빼곡히 붙었다. 첫 책이 출간되던 날 수지는 서점에 몰래 들어가 책장을 훑쳤다. 작지만 자신의 이름이 찍힌 책을 발견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출판사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번역 퀄리티가 좋아서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루카스의 조언대로 투자했고 다행히 큰 수익을 거두었다. 조금은 삶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아이들 틈에서 민희와 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수지는 서랍 속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호준과 함께 웃던 젊은 날의 사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엄마, 이 사람이 아빠야? 수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계셔.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 TV에서 낯익은 얼굴이 비쳤다. 정호준. 국회 연단 위 수많은 플래시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아이 키우는 일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희와 준이는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사진 속 아빠야. 수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름을 검색했다. 정호준 국회의원. 수많은 기사 속 배우자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환하게 웃는 가족사진 앞에서 수지는 숨을 죽였다. 그래,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야. 이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야. 아이들은 유아기를 지나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꼭 가져오세요. 수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애 시절 호준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을 내밀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빠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훗날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되었습니다. 장영 씨는 수진을 내쫓은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호주는 점점 더 모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영 씨는 날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장손이 언제까지 손자 소식을 못 들려줄 거냐? 정씨 가문의 장손 정호준. 이제 4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후계가 없다는 건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어느 날 장영 씨는 호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호준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장손이 대를 이을 손자를 안겨야지.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한다. 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제가 정리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장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킨다. 너 같은 우물쭈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영신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집안이라면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반드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해. 날카로운 시선, 냉정한 목소리. 호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과의 지난 10년을 떠올렸지만 그 이름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장영신은 온갖 인맥을 동원해 두 집안을 이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친의 뜻대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노혜원이었습니다. 유력한 사업가 집안의 딸, 뛰어난 미모와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배경. 장영신은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런 집안과 혼인을 해야 한다. 내 정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호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스쳐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준과 혜원은 결국 혼전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만 장영신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잘됐다. 손자가 생겼다. 이 얼마나 경사냐. 얼마 뒤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 장식으로 가득했고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하객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은근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진 며느리라더니 결국 아들을 못 낳고 쫓겨났다더라. 새며느리는 다르겠지. 이제야 정씨 집안에도 울음소리가 나겠네. 그 말들을 듣는 호준의 마음 한쪽에는 수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 말들은 속삭임이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장영신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그날.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드디어 정씨 가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정현우의 탄생.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장영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안다니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녀는 전국 8도에서 귀한 보약과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꽃바구니와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웃음이 사라졌던 집안은 아이의 울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호준의 아버지 삼선 국회의원 역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완벽하다. 다음은 호준 내 차례다.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혜원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자라면서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호준을 꼭 빼닮은 것도 아니고 정씨 집안에 전형적인 얼굴선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혜원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닮았지? 혹시 아니겠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우리 현우는 잘 자랄 거야. 그녀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정씨 가문은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은 다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손자가 태어났으니 장영신도 체면이 살겠구나. 옛날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내쫓겼다지. 그래도 새며느리가 잘 들어왔네. 집안이 달라졌다니까. 장영신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 뒤에 또 한 번의 진실이 폭발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화려한 웃음소리 뒤에는 한 사람의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아빠 붕어빵이라며 웃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턱선, 눈매, 입술선까지 호준과는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 혜원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닮았지? 그러나 감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문의 희망, 정치적 후원자들의 기대가 모두 실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만 갇혀 커져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붉은 카펫이 깔리고 대형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현우 첫돌을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정씨 가문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국회의원 가문의 손자 정현우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내는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호주는 아내 혜원 그리고 아이 현우와 함께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단란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 수진,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은 쌍둥이 미니와 준이, 그 뒤를 따라 송세아와 루카스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술잔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어디선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김수진 아니야? 10년 전에 내쫓긴 며느리잖아. 그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인은 술렁였고 호준과 혜원 그리고 장영신은 얼어붙은 듯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 하나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니와 준이가 달려가 호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호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눈매와 표정, 작은 버릇 하나까지 핏줄의 울림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애들 호준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장영신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 아이는 현우 하나뿐이다. 그러나 수지는 차분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냉동정자 시술 확인서, 결혼 생활 동안 냉동해 두었던 정자로 제가 직접 시술받아 낳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호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호준이랑 똑같잖아. 그럼 오늘 돌잔치 아이는 뭐야? 호준은 서류를 받아 손끝이 떨렸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이름과 기록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혜원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돼. 저 아이들은 가짜야. 정씨 가문의 장남은 오직 현우뿐이야. 하지만 친척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아무리 봐도 호준이랑 안 닮았잖아. 그래, 오히려 저 쌍둥이가 호준이랑 똑 닮았어. 진실은 하나뿐이지. 아무리 봐도 현우는 호준이랑 안 닮았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호준은 차갑게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혜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혜원아, 지금 당장 말해. 진실이 뭐야? 노혜원은 눈물을 쏟으며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당신 아이일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낳고 보니 전혀 닮지 않았어. 나도 두려웠어. 부모님이 이 집안과 꼭 결혼하라 했고 난 어쩔 수 없었어. 낳고 보니 당신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어.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정씨 가문을 속였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때 장영신이 비틀거리며 쌍둥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민희와 준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울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장영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이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내쫓고 며느리를 괴롭힌 게 다 내 죄다. 잔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릎 꿇은 장영신과 눈물 흘리는 수진, 그리고 떨리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호준에게 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은 쌍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김민, 김준이 아니다. 정민, 정준. 아버지의 성을 당당히 되찾아라. 순간 잔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손가락질이 아니라 박수와 눈물이었습니다. 민희와 준이는 드디어 정씨 가문의 진정한 후계로 인정받았고 수진의 10년 눈물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